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무기고 주인공이 예. FA18 슈퍼 호넷. 네, 슈퍼넷이죠. 탑건 후속편이 드디어 장고 끝에 개봉이 됐습니다. Just want to manage expectations. 1편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톰 크루즈 형님?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사나이의 로망,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F-14 탐캣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번에 주인공은 누가 됐냐?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요. FA-18EF 슈퍼 호넷이 후속편의 주인공이 되었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나쁜 비행기 아니에요. 나쁜 비행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14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 흠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름 미 해군의 주력 전폭기로 슈퍼넷은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샤르의 무기고에서는요, 탑건2의 주인공 F-18EF 슈퍼넷을 알아보겠습니다. FA18 슈퍼 호넷도 결국은 해군의 무기인가 봐요. 네, 해군의 무기죠. 사실 FA-18 시리즈는요, 미 해군이 원하지 않았던 항공기예요. 1970년대 중반에 FA-18 호네트의 최초 개발 목적이 뭐였냐?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사용할 주력 전투기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미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썼던 주력 전투기가 뭐였냐면 F-4 팬텀하고 A-7 콜세어였단 말이지. 두 전투기와 공격기를 대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탄생하게 된 기종이 바로 F-18 호네트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F-18 호넷은 FA잖아요. F-18 아니고 FA잖아요. FA-18 호넷,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폭기죠. 전투 공격기는 미 해군이 스스로 표현했던 것처럼 군용기 제작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떠하는 기종이에요. 이게 억지로 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개발해줘,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미 해군의 항모항공단은요, 항공모함 방공을 담당하는 장거리 요격 제공 전투기하고요, 지상 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격기가 양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꿈에도 그리던 장거리 요격 제공 전투기는 탑건 1의 주인공 톰캣, 이 톰캣을 해군이 입수하게 됨으로써 전투기 확보는 달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그 F-14 톰캣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하이엔드였어요. 당시에 너무나 하이엔드급 성능을 추구한 결과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죠. 또 하나, 운용 유지 비용도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성은요, 1973년에 F-14 탐캣의 조달 수량을 삭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체계를 검토하는 명령을 미 해군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F-14 톰캣은요, 이 피닉스 미사일이라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있잖아. 그 예전에 그 소련군 장거리 폭격기 잡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대 방공 작전에는 F-14 톰캣이 필요한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땐 미 해군도 쓰고 미 해병대도 쓰는 걸로 나왔단 말이지. 물론 미 해병대도 전투기가 필요한데 얘네는 미 해병대는 전투기보다는 뭘 필요해서 전폭기를 필요로 했다고. 근데 F-14가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게 제공 전투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공하고 대지 공격 같이 하는 걸로 해라. 미 해병대 너네까지한테 F-14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F-14 조달 수량이 당초 해군과 해병대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F-14의 미 해병대 배치는 취소가 되죠. 그리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싸고 운용 유지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F-14 대신에 다른 전투기의 채용을 검토하라는 미 국방성과 의회의 의견이 점점 해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원래 F-15 이글이죠. F-15의 함상기형인 F-15N C 이글하고 F-14를 간소화해서 피닉스 미사일 운용 능력을 삭제한 F-14X의 비교 평가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거 역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립니다. 더욱이 1974년 4월에 F-15를 보조하는 ACF, 이게 ACF가 뭐냐면 Air Combat Fighter, 그러니까 하이앤 로우 믹스를 하려고, F-15가 하이급이니까 로우급 하나, 이 ACF 계획을 미 공군이 추진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F-16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미 국방성 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전투기 사업을 감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미 해군에 대해서 F-14보다 가격이 낮은 전투기의 채용을
하라는 압력을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또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해군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죠. 지금 20세기 최강의 전투기를 비로소 손에 넣었는데 이게 절반밖에 생산이 안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그만 써. 더 싼 거 써. 이러니까 굉장히 미 해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값비싼 F-14로 F-4 팬텀 전투기하고 A-7 공격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형 전투 공격기를 이제 제안하게 되죠. 이게 이른바 VF-AX라는 계획입니다. VF-AX의 초기 상상도는 네. 중국 그거 최신 그렇죠. 이게 요즘 중국 거하고 비슷해요. 젠 20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상상도예요. 상상도인데 이게 처음에 이런 상상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혁신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상상도일 뿐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74년 6월부터 추진된 이 VF-AX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처음에 상상도 같이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해놨는데 야 이거 새로운 기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단위에 치워버렸어요. 지금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거 중에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예전에 ACF 있죠. 저 앞전 말씀드린 ACF 할 때 두 기종이 경쟁했었다고. YF-16하고 YF-17. 이 YF-16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었었고 YF-17은 노스롭 그루만하고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게 참가했던 건데 이 YF-16의 해군형인 F-16N 그리고 YF-17의 해군형인 모델 E67을 비교 평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새로 만들 거 없이 지금 이거 경쟁 기종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비교해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있는 거에서 써.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공군 애들 쓰는 거 똑같은 거 쓰기 싫어. 우리가 팬텀 우리가 공군하고 공유한 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나 두 번 다시 그러기 싫어. 그랬거든. 그래서 1975년 5월 미 해군은 모델 E67, YF-17의 모델 E67을 F-18 호넷이라는 명칭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개발 테스트를 해봤어요. 개발 테스트 해봤는데 미 해군의 성능 요구사항과 비교할 때 가속성, 전투 행동 반경, 착함 속도 등등이 이 해군의 요구치에 미달해버렸다고. 특히 전투 행동 반경은요, 아주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부 연료 탱크 없이 1000파운드 폭탄 2발을 탑재할 경우 F-18의 전투 행동 반경은 겨우 407km예요. 그 반면에 A-7 공격기는 741km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노스롭 그루만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F-18은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함량 미달이라도 네. 개량하면 나아지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F-18 호넷은요, 나온 그 순간부터 개량을 거듭해요. 근데 솔직히 해군도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F-18 호넷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일단 F-18A, B형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이. 그래서 1980년 5월부터 미 해군과 해병대 실전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성능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단계적인 성능 개량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발전형인 F-18CD를 1987년 9월부터 일선 비행대에 배치하기 시작하죠. F-18CD는요, 당시로서는 신형 탑재 무장의 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IM 120 알람 6발 혹은 AGM 65 매버릭 4발의 운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내장형 전자전 대응 장비인 AN/ALQ-165AS-PJ도 탑재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장비는 이 적의 지대공 및 공대공 능동 레이더 주파수 위협으로부터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파수 기만 장비였죠. 그래서 1989년 10월에는요. 이 호넷 CD형의 발전형인 야광 공격 전용 기체인 F-18CD 나이트 어택이 해군에 인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CD 나이트형은요,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AN/AAR-50 열 영상 항법 세트하고요, AN/AAR-28 신형 HUD를 장착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이 밖에도 꾸준하게 레이더, 엔진, 각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추진되었습니다. 더불어서요, 레이저 목표 지시기, 거리 측정 장치, 디스펜서, 레이더 경보 장치 등등등 그냥 업그레이드 수만 따져봐도 손가락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동 반경 제일 돈 많이 썼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다 한 거예요. 이게 기내 연료 탑재량이나 전투 행동 반경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이 결단을 내리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확대 개량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리비아 공습작전 그리고 걸프전 등에서 실전 투입을 해봤거든요. 호넷을. 그러니까 심각하게 행동 반경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어요. 이 미 해군 입장에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 개량형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F-18 EF 슈퍼 호넷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미 해군의 요구와는 별개로 1980년대 후반 유럽 각국이 유럽 통합형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자꾸 연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산하에서 재빨리 거기에 한 발을 탁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유럽한테. 뭘? 이 F-18 호넷을 개량한 호넷 2000이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호넷 2000은요, 4가지 옵션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선 1988년도 발주분 기체를 기본으로 해서 첫 번째 옵션이 뭐였냐면 무장 시스템의 현대화, 그 다음에 생존성의 향상, 그 다음에 추력의 증가였어요. 그 다음에 옵션 2번이 뭐냐면 도스의 대형화였어요. 도스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투기 보면 그 조종석 있죠. 조종석하고 꼬리 날개 사이에 쉽게 말해서 그 비행기에 등뼈 있는 그 부분, 등 있는 부분요. 이 부분을 도스라고 해요. 이 도스의 대형화, 좀 더 폭도 늘리고 길도 길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익도 강화한다. 옵션 3은요, 역시 도스의 대형화, 그 다음에 대형의 강화형 주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옵션 3는 2가지로 또 나눠져요. 옵션 3A가 동체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대형 강화형 주익, 그 다음에 옵션 3B는 역시 도스의 대형화, 그 다음에 대형 강화형 주익, 그 다음에 주익 폭도 증가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옵션 4가 동체 연장, 그 다음에 카나다이계 델타형 주익,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호넷 2000에서 4가지 옵션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이 호넷 2000은요, 유럽 통합형 전투기를 대하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럽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네 거 안 써. 그리고 나중에 유로파이터 2000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연구한 기술 데이터는요, 고스란히 F-18의 개량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한마디로 F-18 EF 슈퍼 호넷가 탄생하는 밑바탕이 되었죠. 그리고요, 사실 미 해군이 슈퍼 호넷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A6 인트루더라는 그 미 해군의 전설적인 공격기가 있어요. 굉장히 잘 써먹었는데 이 A6 인트루더가 그냥 너무너무나 이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퇴역이 결정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A6가 퇴역한대. 그러니까 해군이 큰일 난 거죠. 왜? 갑자기 대수상 및 대지상 타격 능력을 해군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은요, F-18 호넷의 단계별 성능 개선과는 별도로 항속거리 및 무장 탑재 능력이 우수한 A6 인트루더를 대체하기 위해서 A12 어벤져2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 미 공군과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미 해군이. 그래서 미 해군이 처음부터 이 A12를 개발하려고 할 때 제작사에다 뭐라고 했냐면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A6에서 갑자기 왜 A12로 떴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A6 곱하기 2 하면 6 곱하기 2는 12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배의 생존 능력, 2배의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A12라고 붙인 거야. 근데 미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땐 미 공군은 이미 F117이 있었으니까 더 그냥 막 그랬지. 그런데 이러려면 돈이나 좀 넉넉하게 주면 되는데 돈을 굉장히 짜게 줬어요, 개발비를. F117 대당 가격이 당시 9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미 해군이 뭐라고 했냐? 야, 우리는 기체 가격은 3분의 1밖에 못 줘. 3,100만 달러짜리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능은 좋은 걸 원하면서 가격은 3분의 1을 후려쳤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A12의 총 개발비가 40억 달러로 낙찰이 됐어요. 일견 이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보였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둘이 컨소시엄에서 사원을 걸고 참가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A12를 개발했는데 이게 될 리가 있나. 40억 달러 딸랑 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돈을 올려. 그러니까 3개월마다 3, 4억 달러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냐. 너무나 최첨단 설계가 다 들어갔거든. 뭐 폭장량 늘려야 되니까 기체는 가벼운 고강도 복합 신소재,
새로운 스텔스 설계하고 도료 이런 것도 등등등 다 해왔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초기 개발비가 40억 달러였잖아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20% 정도 더 여유를 뒀어요. 그래서 48억 달러까지는 뭐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실제 개발비가 54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체 가격이 아까 3분의 1로 후려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가격도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대당 8,400만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F117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기체 가격이. 그러니까 왜 이래? 라고 해서 이때 해군이 정신을 딱 차려요. 갑자기 운용비 계산을 막 해봤어. 운용비는 더 나오는 거야. 옛날 F14는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됐지. 그러니까 미 해군이 계산 결과가 뭐였냐? 만약에 A-12가 채용이 된다면 3년 안에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70%를 A-12가 다 써버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요. 이게 스텔스 기였으니까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가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검토 결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개발 중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뭐 보잉에 인수합병 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어. 이 회사도 휘청휘청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A6 기존에 했던 A6 공격기의 성능 개량형인 A6FG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것도 실현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제시한 예전에 했던 거, 유럽한테 제안했던 거, 호넬 2000 이게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보유한 F-18CD 전투 공격기하고 A6 인트루더 공격기를 모두 대체하면서 장차 F-14 톰캣 전투기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기로서 F-18EF 슈퍼 호넷이 탄생하게 된 거죠. 1991년 파리 에어쇼에서 개발 계획이 공개된 F-18EF 슈퍼 호넷은요,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F-18CD와 90% 이상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 연장, 탑재 중량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량을 실시했죠. 첫 번째는 동체가 약 86cm 연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추력도 약 35% 이상 향상됐죠. 그리고 주익도 25% 대형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내 탑재 연료도 33%가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체가 커지니까 무장을 달 수 있는 파일런도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생존성도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텔스 설계가 일부 적용이 됐어요. 향후 발전 가능성을 위한 대단히 여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18CD와 전자장비를 공용화했습니다. F-18CD가 작전 행동 반경이 535km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덩치를 늘리니까 이 행동 반경이 722km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체 중앙에 증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1100k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A6 공격기가 이 항속거리는 넘사벽이에요. 얘가 거의 한 1600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못하지만 기존의 F-18CD보다는 훨씬 향상됐어. 그렇기 때문에 슈퍼넷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은 순조로웠나요?